남프랑스의 조용한 마을, 촛불이 은은하게 비추는 포근한 방에서 한밤중에 눈을 뜹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의식은 말짱하고 눈은 천장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손가락 하나, 심지어 비명을 지를 혀조차 안 움직입니다. 가슴엔 뭔가 눌리는 듯한 압박감, 마치 누가 앉아있는 느낌. 근데 방엔 아무도 없어요. 그때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들, 들어본 적도 없는 언어의 속삭임,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 그리고 시야 끝에 스멀스멀 움직이는 그림자. 몸을 움직이려 해도 꼼짝 못해요. 공포가 스멀스멀 다가오고 숨은 가빠지고 심장은 북 치듯 쿵쾅댑니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압박감이 사라지고 벌떡 일어나요. 땀범벅에 심장은 여전히 폭주 중이지만 살아있네요. 귀신이었을까요? 악몽? 아니면 그냥 뇌가 장난친 걸까요? 이것이 바로 무시무시하면서도 놀랍도록 흔한 수면 마비 현상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혼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수면 마비가 도대체 뭐냐고요? 라틴어 의학 용어 없이 간단히 말하자면 뇌는 좋아, 하루를 시작하자 라고 외치는데 몸은 에이, 아직 꺼져 있음 이라고 답하는 순간입니다. 즉, 머리는 완전히 깼는데 몸은 여전히 절전 모드에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재미가 시작됩니다. 움직일 수 없고 비명도 못 지르며 혼란스러워진 뇌는 빈칸을 상상력으로 채우기 시작하죠. 등장인물, 그림자 인간, 숨막히는 압박감, 소름 돋는 속삭임. 물론 이 모든 건 진짜가 아니지만 폐 위에서 악마가 피아노 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한테 그걸 설명해 보세요. 이 현상은 몇 초에서 몇 분 사이 지속되는데 체감상은 공포 영화 한 편 분량입니다. 무섭고 흥미롭고 생각보다 흔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냥 생물학이라는 녀석이 또 이상한 짓 한 거예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이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자, 이제 증상 얘기 좀 해볼까요? 왜냐면 공포 체험엔 체크리스트가 빠질 수 없잖아요. 첫 번째, 가슴 압박감. 물론 로맨틱한 의미는 아니고요. 말 한 마리가 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수준입니다. 그 다음은 질식하는 느낌. 너무 재밌죠? 보이지 않는 유령이 다리를 안 운동했지만 크로스핏은 열심히 하는 타입이라 그런가 봐요. 그리고 클래식한 그림자 인간도 빼놓을 수 없죠. 방 구석에 서 있는데 월세도 안 내고 그냥 위협적으로 서 있기만 합니다. 운 좋은 분들은 오디오 효과도 받아요. 속삭이는 목소리, 발자국 소리, 아니면 뇌가 귀신 라디오에 접속한 듯한 윙윙거림. 또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끌려가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저가형 유령처럼 몸 밖으로 붕 뜨는 경험도 하죠. 이 모든 게요, 몸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악몽 DLC 풀버전 해제 완료. 그래도 걱정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정상입니다. 단지 버그 걸린 인간 의식의 디럭스 버전을 체험 중일 뿐이죠. 자, 이제 반전 타임입니다. 수면 마비가 꼭 밤에만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낮잠 자는 중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악은 해 뜬다고 퇴근하지 않아요. 보름달 뜬 새벽 3시든 일요일 오후 3시든 당신의 뇌는 갑자기 이 낮잠 좀 망쳐볼까 하고 나설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낮에 겪는 수면 마비가 더 무섭다고도 해요. 왜냐면 뇌가 지금 대낮인데 무서울 리가 전혀 없잖아 하고 안심한 그 순간 짜잔, 그림자 등장. 메커니즘적으로는 밤이나 낮이나 똑같습니다. 깨어있는 뇌와 잠자는 몸의 타이밍 불일치. 하지만 심리적으로 낮에 오는 수면 마비는 훨씬 더 무례하게 느껴집니다. 햇빛 쨍쨍하고 새들이 노래하는데 귀신 체험이라니요. 그러니까 혹시 낮잠은 안전지대라고 믿으셨다면 놀랍게도 아닙니다. 수면 마비는 근무 시간 개념이 없거든요. 소파에서 낮잠 자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100만 유로짜리 질문입니다. 수면 마비는 대체 뭐죠? 단순히 뇌가 힛 하고 멈칫한 건가요? 아니면 미니 정신적 오류?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
솔직히 말해서 방 구석에서 그림자가 으르렁거리는 와중에 몸이 얼어붙어 있으면 과학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오디션도 안 본 공포 영화에 갑자기 주연 캐스팅된 기분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길 잃은 꿈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차원 사이에 끼인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물론 항상 그 친구 하나는 있죠. 우리 할머니가 검은 염소 타고 다니는 귀신을 봤대라는 사람. 진실은요, 아무도 정확한 답을 몰라요. 아직은요. 그래서 더 흥미롭죠. 다음 챕터들에서는 과학과 초자연, 회의론과 영성 사이를 탐험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수면 마비는 단지 밤에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논리와 믿음의 경계까지도 따라다니거든요. 준비됐나요? 그럼 함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역대급 어색한 이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의 뇌와 몸이 서로 말 끊었습니다. 수면 마비 동안 뇌는 일어나, 아침이야 라고 외치지만 몸은 알람을 무시하고 반항적인 10대처럼 계속 자고 있어요. 이런 이상한 불협화음은 뇌가 수면 상태에서 너무 빨리 깨어나고 근육은 아직 렘 무긴장 상태에 묶여 있어서 발생합니다. 즉, 꿈속에서 베개에 쿵푸킥하지 않도록 몸이 일시적으로 마비된 거죠. 결과요? 완전히 깨어 있는데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뇌는 출구는 어디야? 방금 속삭임 들은 거야? 저건 악마야? 라며 혼란 모드 돌입. 하지만 걱정 마세요. 빙의된 게 아니라 그냥 생물학이 파일 동기화를 대충 하고 있는 중이에요. 노트북을 켰는데 마우스는 움직이지만 화면은 멈춰 있는 거랑 비슷하죠. 고전적인 버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버그처럼 이 현상도 잠깐뿐이에요. 물론 뇌가 공포 특집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지 않는다면요. 자, 이제 꿈나라로 잠깐 우회해 봅시다. 정확히는 REM 단계로요. REM은 빠른 안구 움직임, Rapid Eye Movement의 줄임말인데 액션 영화 제목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신이 꿈속에서 양을 타고 날아다니거나 어색한 전 애인을 만나거나 바게트로 좀비와 싸우는 중일 때 눈이 정신없이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뇌는 파티 중이고 몸은 이런 꿈들을 현실에서 재현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발동해요. 일시적인 마비. 네, 기본 탑재 기능입니다. 문제는 가끔 뇌가 먼저 파티장을 떠났는데 몸은 아직 멈춤 버튼을 해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짜잔, 수면 마비 등장. 당신은 깼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마시오 모드에 갇혀있는 셈이에요. 림을 뇌의 비밀 클럽 파티라고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경비원, 신경계, 이 타이밍 맞춰 종료시키죠. 하지만 가끔 파티는 계속되고 당신은 공포에 질린 차에 춤도 못 추고 나가지도 못한 채 구경만 하게 됩니다. 수면 마비에 빠르게 입장하고 싶으신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그리고 약간의 존재론적 불안감을 섞어주세요. 요즘 인생이 예산도 없고 반전만 넘치는 드라마 시즌 피날레처럼 느껴진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완벽한 후보입니다. 과로하고 있으면 뇌는 밤에 제대로 재부팅을 못해요. 매끄러운 수면 주기 대신 뇌 속은 난장판 취한 DJ가 트랙을 마구 넘기는 느낌이죠. 여기에 불안감과 들쭉날쭉한 수면 시간을 더하면 짜잔, 수면 마비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현재 주민수, 당신. 과학자들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불안, 우울 같은 기분 장애가 수면 마비 확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뇌가 작은 흰 깃발을 흔들며 말하는 거죠. 제발 이번엔 공포 단편 영화 가짜는 낮잠 좀 주세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악몽 플레이리스트를 피하는 법도 곧 알려드릴게요. 먼저 당신이 사랑하는 수면 자세가 어떻게 당신을 배신하는지 알아봅시다. 등을 바르게 펴고 왕실 미라처럼 자고 계셨나요? 그리고 아침마다 왜 나는 매번 공포 영화 속에서 깨어나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등을 대고 자는 자세는 우아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상 수면 마비에게 렘 파티에 놀러와 라고 초대장을 보내는 셈이에요. 이 자세에서는 중력이 작동해 혀와 목이 뒤로 처지고 호흡이 얕아지며 몸은 더 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조합은 뇌에게 우리 지금 죽는 중인가? 라는 착각을 줄 수 있고 바로 그때 그림자 인간들이 출동하죠. 연구에 따르면 등을 대고 자는 사람들은 옆으로 자는 사람들보다 수면 마비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파이어 포즈는 그만두고 태아 자세로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된 걸지도 몰라요. 아니면 최소한 피곤한 너구리처럼 옆으로 약간 말린 채 자면서 악마 대신 간식을 꿈꾸는 편이 나을지도요. 공황 상태에서 떠오르는 불타는 질문에 답해봅시다. 수면 마비로 죽을 수 있나요? 짧은 답, 아니요. 긴 답, 그래도 아니요. 하지만 당신을 개인 공포 영화의 주인공처럼 느끼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가슴 위에 압박감, 그림자 같은 존재들, 전부 무섭긴 하죠. 하지만 치명적인가요? 전혀요. 이건 마치 뇌가 재부팅 중에 장난을 치는 심리적 몰카 같은 거예요. 호흡이 얕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작동 중이고 심장이 포뮬러1 결승전처럼 뛰더라도 그냥 아드레날린의 역할일 뿐이에요. 가장 큰 위험은 신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겁니다. 공황, 공포,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불안이 감정적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하지만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고대 악령에게 씌인 것 같은 느낌보다는 내 뇌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군 정도로 느껴집니다. 지식은 힘입니다. 특히 그 지식 덕분에 밤새 잠을 잘 수 있고 빅토리아 시대 유령이 당신을 관찰 중이라는 생각 없이 말이죠. 수면마비라는 멋진 이름이나 과학적 설명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베트남 사람들은 이미 이 현상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마제, 직역하면 귀신이 눌렀다는 뜻이에요. 민간 전승에 따르면 이건 유런이 오작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천만에요. 이건 원한 품은 귀신, 떠도는 영혼 또는 장난꾸러기, 유령이 당신 가슴 위에 앉아있는 상황이었죠. 당신이 농부든 학자든 설날에 향 피우는 걸 깜빡한 평범한 남자든 마제를 당했다면 분명 사후세계에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뭔가 불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미련 남은 귀신의 방문이라고 믿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밤새 몸을 빌릴 곳을 찾는 떠도는 영혼이라고 생각했죠. 에어비앤비 같지만 훨씬 덜 친절한 버전. 그리고 물론 뒷마당에 있는 오래된 나무 탓을 하는 동네 어르신도 항상 한 명쯤은 있었습니다. 과학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 공포는 아주 현실적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마비된 차에 가슴 위에 웅크린 그림자를 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귀신이다 라는 이론이 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유럽에도 수면마비 VIP 몬스터가 있습니다. 악명 높은 나이트 해그, 나이트 핵죠. 아니요, 잔소리 많은 고모가 아닙니다. 수백 년 된 유럽 전설에 따르면 나이트 해그는 밤마다 몰래 침실에 들어와 깜짝 가슴 위에 앉는 무시무시한 노파입니다. 물론 이불을 덮어주러 오는 건 아니고요. 숨을 훔쳐가거나 기한 지난 영혼을 수집하듯 장난삼아 숨통을 조이러 옵니다. 묘사는 제각각이지만 대체로 헝클어진 머리카락, 주름진 피부, 공포 영화에나 어울릴 법한 얼굴을 한 늙은 여자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지도 않아요. 미끄러지듯 날아다니죠. 걷는 건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거니까요. 그녀는 중세부터 사람들의 꿈을 테러해 왔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여자를 봤다면 무언가 잘못했거나 그냥 잠자기 전에 기도를 깜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쨌든 그녀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걸로 눈을 뜨게 된다면 강철 기사라도 갑옷 입고 자기 십상이에요. 과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노파가 당신의 패를 뷔페처럼 바라보고 있다면 이성은 짐 싸서 도망갑니다. 일본에서는 수면마비가 단순히 이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주, 악령, 복수까지 포함된 풀 스토리 패키지가 있죠. 일본어로는 카나시바리라고 불리며 대략 금속으로 묶인 상태라는 뜻인데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일본 전통 민속에서는 카나시바리가 미련을 남긴 영혼, 분노한 유령 혹은 너무 한가한 원한쟁이의 저주와 연결되어 있곤 했습니다.
신사청소 안 했나요? 붐, 카나시바리. 친구의 귀신 들린 인형을 비웃었나요? 카나시바리 디럭스 에디션, 속삭임, 보너스 포함. 어떤 사람은 이걸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려는 시도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유령이 몸에 들어오려는 거라고 주장하죠. 어쨌든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한쪽 눈 뜨고 자고 이불 옆에 소금원 그려두는 건 기본이 됩니다. 현대 일본에서는 과학적 설명도 받아들이지만 문화적인 공포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할머니가 벽장 옆에서 자지 마라고 하시면 들으세요. 진심입니다. 많은 아프리카 문화에서는 수면마비가 단순한 뇌의 오류가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악한 영혼이나 조상령이 당신이 자는 동안 몸에 올라타기로 결심할 때 발생한다고 해요. 말 그대로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영혼들이 당신의 가슴 위에 앉거나 심지어 자정우버처럼 타고 다닌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게 벌이라고 생각하죠. 금기를 어겼거나 조상을 무시했거나 아니면 그냥 저주받은 나무 옆을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안 한 죄로요. 일부 지역에서는 질투 많은 사람들이 마법을 사용해 영적 공격을 가하는 한 형태로 수면 마비를 보기도 해요. 물리적 차원을 초월한 소심한 드라마죠. 그래서 보호의식, 부적, 정화의례 등이 이런 경험을 막기 위해 널리 쓰입니다. 서양 과학에서는 이걸 렘 관련 근육 무긴장이라고 부르지만 마을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잠들기 전에 할머니 귀신한테 인사 안 하면 보이지 않는 힘한테 몸통 박치기 당할 수도 있어요. 과학이 뉴런과 REM 수면 주기로 수면 마비를 설명하려 들기 전 고대 문명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으스스한 설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쪽이 훨씬 더 드라마틱했죠. 마야인들은 이것이 영적인 생명체가 밤에 당신을 찾아와 메시지를 주거나 업보에 따라 벌을 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것을 떠돌이 유령이나 장난꾸러기 귀신이 가슴 위에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징조로 여겼습니다. 도교 의식에는 종, 부적, 그리고 소리 지르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귀신도 시끄러운 건 싫어한다고 하거든요. 이 문화들에는 뇌파 검사 기계는 없었지만 향, 용,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말했죠. 밤에 가슴이 눌리는 느낌이 들면 촛불을 켜고 조상님께 기도하고 한쪽 눈은 뜬 채로 자는 게 좋다. 그게 신의 메시지든 장난치는 영혼이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사람들은 수면 마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누가 그들을 탓하겠어요? 이제 상황이 이상하다 수준에서 성수 좀 갖다 줘로 넘어갑니다. 수면 마비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소름 끼치게도 임사체험과 비슷한 경험을 보고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침대에 마비된 채 누워있다가 갑자기 둥둥 떠오르기 시작하고 쾅! 자기 몸을 내려다보게 되는 거예요. 첫 출근 날인 혼란스러운 유령 인턴처럼요. 어떤 사람은 천장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어떤 사람은 벽을 통과하며 파트타임 유령처럼 떠다닌다고 해요. 이건 종종 평화롭게 느껴지지만 곧 깨닫죠. 잠깐, 왜 선풍기 근처에 둥둥 떠 있는 거지? 과학자들은 이걸 뇌의 공간 인식 오류나 RM 분리 현상이라고 부를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 그 느낌은 마치 영혼이 한밤중 산책 나간 것 같아요. 이게 사후 세계의 힌트인지 아니면 당신의 뇌가 닥터 스트레인지 흉내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수면 마비 중 가장 으스스하고도 초현실적인 순간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만약 언젠가 몸 밖을 떠다니는 기분이 들면 당황하지 마세요. 단, 빛이 보이면 왕복 티켓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요. 모든 수면 마비 이야기에 VIP 손님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바로 그림자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얼굴도 없고 말도 없지만 꼭 방구석에서 공포 영화 단역처럼 조용히 서 있는 그 존재들이요. 당신은 마비되어 발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는데 그들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크고 움직이지 않고 이상하게도 항상 뒷조명이 들어와 있어 소름 돋는 연출을 완성하죠.
눈도 없고 입도 없고 그저 정체불명의 위협감 덩어리. 어떤 사람은 이 존재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깜빡일 때마다 더 가까이 다가왔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런 농담도 있죠. 이 그림자들은 당신의 전 애인보다 출석률이 더 좋다고요. 과학은 이것을 뇌가 감각 혼란을 해석하려는 착각이라고 설명하지만 양말 서랍 옆에 사람 형체가 서 있는 걸 보면 그냥 뇌의 장난이에요라는 말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그게 유령이든 악마든 상상력이 폭주한 결과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림자 사람은 최악의 룸메이트입니다. 자, 이제 진짜 공포 영화 같은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목이 졸리는 느낌, 다리를 잡아 끄는 현상,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침대에서 끌려나가는 그 멋진 경험. 재밌게 들리시나요? 아닐 줄 알았어요. 수면 마비 생존자들은 모두 비슷한 증상을 묘사합니다. 목을 누르는 듯한 압박감,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말 못하게 하려는 듯, 또는 갑자기 누가 발목을 잡고 침대 발치로 끌고 가는 느낌, 마치 어릴 적 침대 밑 괴물에 대한 공포가 드디어 야간 근무에 배치된 느낌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죽음의 세계로 끌려가다가 현실로 훅 하고 돌아온 기분이었다고까지 말합니다. 여기에 숨막히는 드라마틱한 헐떡임 추가. 과학은 또 한 번 이를 운동신호 오류나 수면 중 환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새벽 3시에 엠메이 악령과 싸운 사람한테 그 말 해보세요. 여러 문화에서 이런 현상을 빙의나 최소한 매우 무례한 귀신의 장난으로 해석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쨌든 침대에서 끌려나가는 경험은 절대 별 5개짜리 체험은 아니죠. 수면 마비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소름 끼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보너스 사운드 효과와 초자연적 이스터에그까지 따라온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침대에서 마비된 채 누워있는데 침실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집엔 아무도 없어요. 혹은 유리잔이 갑자기 선반에서 떨어지는데 마치 분노 조절장애에 있는 귀신이 슬쩍 밀기라도 한 듯하죠.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 반려동물들. 고양이는 아무것도 없는 구석에 대고 으르렁대고 강아지는 텅 빈 공간에 짖거나 더 무서운 건 그저 벽을 응시하고 있어요. 마치 귀신 리얼리티쇼 결승전이라도 보는 것처럼. 이런 기묘한 현상들은 수면 마비와 함께 또는 그 직후에 자주 나타나 이 모든 경험을 뇌 오류라기보다는 저세상 손님이 놀러온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차원이 겹칠 때 생기는 에너지 변화라고도 하죠. 어쨌든 그림자 악마 꿈에서 겨우 깨어났는데 당신 강아지가 옷장을 향해 으르렁대기 시작한다면 굳이 확인하러 가지 마세요. 그냥 자는 척 하세요. 귀신 방어용 논리법입니다. 수면 마비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반복 테마 중 하나는 얼굴 없는 관찰자입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채로 깨어나고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침대 발치나 방 구석에 서 있는 존재. 괴물도 아니고 유령도 아니고 더 무서운 것, 사람 모양의 그림자지만 얼굴이 없습니다. 눈도 입도 없는 기묘한 공백. 하지만 분명히 느껴져요. 지켜보고 있다는 걸. 관찰하고 있고 어쩌면 판단하고 있을지도. 어떤 사람은 그 얼굴 없는 존재가 점점 다가오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고개를 들이민다고도 하죠. 하지만 소리치려 해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눈을 깜빡여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사라집니다. 존재론적 공포의 팝업 광고처럼요. 많은 사람들은 이 존재가 고대부터 존재해온 공포의 원형이라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게 영혼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몇몇은 그냥 수면 일정을 통째로 삭제해버립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잠에서 깬다면 구석을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세요. 특히 관찰자가 얼굴도 없고 쿨함도 없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누가 자신의 심해야 공포 영화 수면 마비 속편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클까요? 만약 당신이 수면 부족, 스트레스 만땅, 그리고 수면 스케줄이
잭슨 폴락 그림처럼 엉망이라면 축하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거나 만성 불안이 있거나 수면 장애 병력이 있는 사람은 수면 마비를 겪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즉, 뇌가 에스프레소와 혼돈으로 굴러가고 있다면 몸에게 이제 깰 시간이야. 전부 다라고 말하는 걸 깜빡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요? 몸은 스누즈 버튼 누르고 있는데 뇌는 환각과 존재론적 공포가 어우러진 광란의 파티를 여는 겁니다. 여기에 감정 소진이나 과도한 생각이 곁들여지면 축하합니다. 악몽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자랑스럽게 밤새 공부했다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림자 남자가 코너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잘 자요. 안 그러면 몰라요. 반복되는 수면 마비. 이건 의료 경고일까? 아니면 뇌가 장난치는 걸 반복하는 걸까? 알고 보니 이게 당신의 최애 재생 목록보다 자주 발생한다면 숨겨진 수면 장애의 신호일 수 있대요. 만성 불면증, 기면증 혹은 망가진 REM 주기 등이 주요 용의자입니다. 당신의 수면 퀄리티가 중세 시대 일기예보만큼 신뢰할 수 없다면 뇌는 버그를 일으키기 시작하죠. 일어나 라고 말하면서도 몸을 움직여 스위치는 안 누르는 겁니다. 이 주기가 반복될수록 당신의 몸은 잠자리를 유령의 집투어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긴장, 경계, 그리고 언제 귀신 손이 잡힐까 예감하는 상태. 전문가들은 수면 위생을 점검하고 증상이 계속된다면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특히 그림자 사람을 봤어요에 십자가부터 꺼내지 않는 전문가요. 요약하자면 반복되는 수면 마비는 단순히 무서운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제발 취침 루틴 좀 고쳐줘 라고 비명을 지르는 걸지도 몰라요. 이제 감정 파괴, 듀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PTSD와 우울증. 왜냐면 이 둘도 최악의 슬립오버 파티를 열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PTSD나 만성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수면 마비를 경험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왜냐고요? 그들의 뇌는 에스프레소를 과하게 마신 경비원처럼 늘 과잉 경계 상태라서 완전히 이완되지 못하죠. 이런 끊임없는 정신적 긴장은 REM 수면을 방해하고 뇌는 깨어있는데 몸은 아직 알람미러, 모드에 갇힌 상태로 번쩍 깨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더 우울한지 아세요? 그림자 인간이 구석에서 당신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걸 보면서 우울감에 빠져드는 거죠. 기가 막힌 조합 아닙니까? 이미 정신적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면 마비는 우주의 비틀린 속편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정신 건강 문제와 함께 자주 수면 마비를 겪고 있다면 이제는 고양이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할 때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고양이가 공인 심리 상담사라면 그건 또 얘기가 다르죠. 멋집니다. 당신은 거기 누워서 얼어붙은 채로 갑자기 무언가를 봅니다. 문틈에 서 있는 그림자일 수도 있고 가슴 위에 떠 있는 실루엣일 수도 있죠. 아니면 돌아가신 지 10년 된 할머니, 어서 오세요. 이것이 바로 유령 환각기입니다. 당신의 뇌가 나 좀 당황했어 라며 보내는 과잉 반응이에요. 수면 마비 동안 뇌는 정신은 깨어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 괴상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공포 버튼을 누르고 당신의 최악의 악몽을 HD로 상영해버리죠. 주범은 바로 측두두정 접합부라는 뇌 부위인데 신체 인식과 공간 감각을 담당하다가 당황하면 상상력을 너무 발휘해버려요. 그 결과 유령 실루엣, 속삭임, 차가운 손, 빛나는 눈 뭐든지 나옵니다. 그래도 상상력 하나는 끝내주죠. 그러니 다음번에 천장을 기어다니는 악마를 봤다고 맹세하고 싶어질 땐 그냥 당신의 뇌가 열린 공포 파자마 파티를 연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당신은 강제 초대 손님이지만요. 처음엔 한 번의 수면 마비 에피소드로 시작하죠. 별일 아니라고요? 그런데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매일 밤 방을 3번씩 확인하고 잠자기 전 치즈를 저주받은 음식처럼 피하고 그렉이라는 이름의 퇴마사를 진지하게 고용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면 마비가 한 번 들렀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아예 이사 와서 유령 가방을 풀고 정신 건강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잠드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되어버리죠. 월요일 아침보다 취침 시간이 더 무서워집니다. 이 만성적인 두려움은 불면증, 불안, 심지어 잠 공포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악순환입니다. 나쁜 수면, 수면 마비, 수면 공포, 더 나쁜 수면. 해결책은 이해와 교육, 그리고 매트리스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에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상담사와의 대화. 수면 마비가 매일 밤의 공포 시리즈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도움만 있다면 그 두려움을 퇴치하고 드디어 평화로운 숙면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렉이 있든 없든 말이죠. 당신은 평화롭게 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꿈에서는 피자를 먹거나 로또에 당첨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쾅!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마치 블랙홀에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귀에서는 누군가 당신 뇌 안에 주전자를 올려놓은 것처럼 삐 소리가 납니다. 환영합니다. 수면 마비의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몸에 지나치게 연극적인 경보 시스템이에요. 이런 느낌들, 심박급증, 추락하는 느낌, 기울림, 유령이 매트리스에 산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수면 주기가 오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슴 위에 갑자기 무게가 실리거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는다고도 해요. 마치 보이지 않는 고양이가 거기서 낮잠을 자는 것처럼요. 핵심은 당황하지 않는 것. 이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마음의 준비를 할 짧은 순간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또 왔네. 밤의 악마님. 늘 이 타이밍이야. 유머는 도움이 됩니다. 마음 챙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쩌면 잠옷 입은 다람쥐처럼 침대에서 날아오르지 않고 무사히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당신은 침대에 마비된 상태입니다. 움직일 수도, 소리 지를 수도 없고 마치 중세 유령이 당신 폐 위에 앉아버린 기분이죠. 수면 마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뇌는 깨어있지만 몸은 스누즈 버튼을 눌러버린 상태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진심입니다. 이게 1번 규칙이에요. 더 당황할수록 마비는 더 오래 갑니다. 대신 남은 의지를 모두 집중해 고귀한 미션을 수행하세요. 새끼발가락을 까딱이세요. 팔 전체도 아니고 머리도 말고 딱 그 조그만 발가락이나 손가락 하나. 그 미세한 움직임이 몸의 신호를 보내죠. 야, 아래쪽 아직 살아있어. 그러면 시스템이 천천히 다시 작동을 시작합니다. 마치 고대 컴퓨터를 클립으로 리부팅하는 것처럼요. 수천 명의 생존자들이 이 방법이 효과 있다고 맹세했어요. 라틴어 주문이나 마법 부적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잠과 비명 사이에 갇히게 된다면 내면의 제다이를 소환하고 발가락에게 말을 맡기세요. 자, 이제 수면 자세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왜냐면 당신이 밤에 침대에 어떻게 철퍼덕 눕느냐가 좋은 꿈을 꾸느냐 아니면 수면 마비 귀신을 만나느냐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스포일러, 똑바로 누워 자는 건 그림자 악마에게 송을시 초대장을 보내는 거랑 다름없어요. 연구에 따르면, 그리고 트라우마 입은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똑바로 누운 자세는 수면 마비를 겪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기도 압박, 렘 수면 주기, 그리고 아마도 우주가 오늘따라 꽁해서 그럴지도요. 해결책이요? 간단해요. 옆으로 누워 자세요. 취향대로 고르세요. 태아 자세, 반 스핑크스 자세, 아니면 고전적인 베개 껴안기. 베개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으면 목이 뻐근하고 너무 낮으면 코 고는 소리로 안개 경보기처럼 울리면서 귀신을 분노하게 만들죠. 머리와 척추를 곧게 정렬해주는 중간 정도의 단단한 베개가 진정한 MVP입니다. 똑똑하게 자세요. 옆으로 자세요. 그러면 신뢰 이슈 있는 귀신에게 깔릴 확률이 줄어들지도 몰라요. 밤마다 가슴에 올라탄 유령, 타난티엠에게 방문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제 재미없지만 생존에 중요한 것, 바로 수면 위생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샤워 얘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주세요 제발. 여기서 말하는 건 스위스 시계처럼 당신의 수면 리듬을
매끄럽게 유지해주는 좋은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규칙,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주말도 예외 없습니다. 두 번째,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모든 반짝이는 스크린을 멀리하세요. 물론 자장가가 무서운 레딧 이야기 스크롤이라면 예외입니다. 세 번째, 취침 전엔 중세 기사처럼 폭식하지 마세요. 거대한 치즈 플래터는 점심으로 미뤄두세요. 마지막으로 카페인 제한. 밤 9시에 에스프레소 한 잔쯤 괜찮겠지 했다가 새벽 3시에 그림자 귀신에게 깔릴 수도 있어요. 잠들기 루틴을 만들고 당신의 뇌를 졸린 강아지처럼 다뤄보세요. 그러면 자는 동안 투명 유령한테 짖는 일도 줄어들 겁니다. 가끔 당신의 최악의 적은 방 안의 그림자 인물이 아니라 과로에 지친 당신의 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명상, 호흡, 운동, 그리고 요가. 걱정 마세요. 새벽 3시에 공중부양하며 산스크리트어로 주문 외우는 수도승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10분 앉아서 차분한 라마처럼 숨쉬고 레딧 공포 글을 스크롤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영웅이에요. 명상은 한밤중에 뇌가 아무 공포나 쫓아다니는 걸 멈추게 훈련시켜줍니다. 깊은 호흡은 심박수를 낮추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당신이 수면 악령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되는 걸 방지해줘요. 요가요? 몸을 늘리면서 뇌에게 진정 좀 해 라고 정중히 말하는 행위랍니다. 덤으로 침대 밑에 상상 속 괴물을 발차기로 쫓을 만큼 유연해지기도 하죠. 그러니 다음에 잠자기 준비할 때 에피소드 하나만 더 대신 요가 매트와 깊은 호흡으로 바꿔보세요. 미래의 당신, 당신의 수면 이 분명히 고마워할 거예요. 10년 가까이 헨릭, 오슬로 출신의 그래픽 디자이너, 은 월요일보다도 잠자리에 드는 걸 더 무서워했어요. 매일 밤 마치 알람처럼 그는 마비된 채 눈만 뜨고 몸은 꼼짝도 못한 채 어두운 실루엣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걸 느꼈죠. 처음엔 스트레스 탓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엔 시끄러운 윗집 이웃, 그리고 어쩌면 가족의 저주.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가 결국 호기심이 공포를 이긴 그 밤까지는요.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에 리서치를 시작했고 기사를 읽고 온라인 포럼에 가입하고 자막 달린 학술 강의까지 보았죠. 그러다 마침내 아하 순간이 왔습니다. 이건 수면마비라고 불리는 현상이었어요. 악마도 아니고 복수심에 불타는 조상도 아니고 그냥 렘수면과 각성 사이의 뇌 오류.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무언가 달라졌어요. 다음번에 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죠. 진정해, 헨릭. 이건 과학이야. 기적의 치료법은 아니었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든 느낌이었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다시 통제권을 되찾는 첫걸음이었습니다. 28세 피렌체 출신. 바리스타 루시아는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매주 마치 넷플릭스 공포 시리즈처럼 그녀는 얼어붙은 차에 눈을 크게 뜨고 깨어났고 침대 발치엔 어둠에 쌓인 존재가 서 있었죠. 그녀의 첫 번째 선택지는 현지 영적 치유사였어요. 그녀는 마치 페마 요리쇼처럼 루시아의 아파트 안을 세이지로 휘저었죠. 그 다음엔 소금 원, 보호용 크리스탈, 마늘과 장미꽃잎으로 만든 수제 부적까지. 물어보지 마세요. 하지만 귀신은 계속 등장했죠. 결국 지치고 잠 못 이루던 그녀는 정신과를 찾았고 단 5분 만에 진단이 나왔습니다. 불안과 불규칙한 수면 패턴으로 인한 수면 마비. 악마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그냥 과로에 지친 신경계였죠. 루시아는 치료를 시작하고 수면 리듬을 조절하며 조금씩 밤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농담처럼 말하죠. 성수 대신 멜라토닌이랑 좋은 매트리스만 있으면 됐더라고요. 매일 밤 3시 17분 프라하에 사는 내성적인 건축학도 토마스는 잠에서 끌려 나와 같은 악몽에 빠졌습니다. 무너져가는 계단, 끝도 없는 빨간 문들, 그리고 거꾸로 불리는 그의 이름 속삭임. 그리고 마지막 문에 다가서자마자 쾅!
그는 마비된 채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고 자신인 두 세계 사이에 갇혀 있다고 확신했죠.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수면 마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잠재의식에 VIP 입장을 가진 반복되는 꿈이었어요. 회의적이었지만 절박했던 토마스는 꿈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스카프를 너무 많이 두른 차분한 치료사는 그에게 꿈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지도로 만들고 마주하라고. 조금씩 토마스는 그 꿈의 세계가 현실 속 불안, 마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슬픔을 반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악몽은 이빨을 잃었고 문들은 여전히 나타났지만 이제 그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았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기, 알고 보니 괴물은 커피 마시기 전에 나였음. 클라라와 루카스를 소개합니다. 수면 마비의 베테랑이지만 접근 방식은 완전히 정반대인 두 사람. 비엔나 출신의 28세 요가 강사 클라라는 수정, 향, 그리고 달에게 외치는 밤마다의 주문을 신봉했죠. 반면 31세 베를린 출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루카스는 과학 모드 불가동, 뇌파 측정기, 인지행동 치료 세션, 수면 앱 5개. 둘은 우연히 레디트의 꿈에서 악마를 때려 눕혔어요 라는 스레드에서 만났고 그 뒤로 친구가 되어 수면 마비 경험담, 대처 팁, 그리고 수면 악마 밈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둘 다 놀란 점은 이렇게 영혼 비우스 과학이라는 극과 극의 길을 택했는데도 결과는 같았다는 것. 이해, 치유, 그리고 3시 새벽 공포 깨기 횟수의 대폭 감소. 클라라는 말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초를 켜느냐, 뇌파를 기록하느냐가 아니라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느낌이야.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그리고 침대가 유령 트램펄린으로 변할 때 연락할 친구가 있다는 것도 꽤 중요해요. 한때 마르크, 블위셀츠 출신의 30세 바리스타는 완전히 포기했었다. 수년간의 수면 마비 끝에 그는 새벽 3시를 악마의 정각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어느 날 밤 수면 포럼을 무심코 스크롤하다가 기묘한 제안을 발견합니다. 수면 일지를 써봐. 그리고 명상 꿈꾸는 법도 배워봐. 반신반의하면서도 절박했던 마르크는 잠든 시간, 먹은 음식, 마신 에스프레소 샷, 수 항상 너무 많음, 나타난 악몽 등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는 또 꿈속에서 날아다니는 바게트나 거꾸로 된 시계 같은 꿈 신호를 인식하도록 뇌를 훈련시켰습니다. 점차 변화가 생겼어요. 자각이 늘어날수록 수면 마비의 힘은 줄어들었고 어느 날 밤 마르크는 공포에 얼어붙는 대신 정신으로 외쳤죠. 오늘은 안 돼, 악마야. 그리고 그게 통했습니다. 수면 마비가 하룻밤 사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마르크의 두려움은 사라졌죠. 매번 일지를 쓰며 그는 평온을 조금씩 되찾았고 이제는 라떼를 마시며 친구들에게 웃으며 말하곤 합니다. 악몽도 관리할 수 있어. 단, 자정에 에스프레소 5잔은 마시지 마. 그렇다면 수면 마비는 도대체 뭐일까요? 단순한 뇌 오류일까요? 심리적인 딸꾹질?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 그림자 생물들이 밤에는 수면 컨설턴트로 아르바이트하는 또 다른 차원으로 가는 포털일까요? 진실은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신경과학자에게 물어보면 림 수면이 탈선했다고 할 것이고 헬가 이모에게 물어보면 밤의 도깨비들이 너의 영혼을 짓눌렀다고 말할 겁니다. 이 현상은 과학과 영성의 교차로 한복판에 어색하게 앉아있는 존재죠. 랩코트를 입고 향초 다발을 든 사람처럼요. 어려운 점은 이 경험이 진짜라는 것. 공포, 가슴을 누르는 압박감, 귓가의 속삭임, 의욕, 그 속삭임.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향을 피우고 만트라를 외우는 것이 밤잠을 도와줍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과학이 맞냐, 신비가 맞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 당신을 다시 맞설 수 있게 용기를 주느냐입니다. 수면 마비가 단순히 무서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정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수면마비와 자각몽이 겹치는 기묘한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각몽을 꾸는 사람들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꿈의 조종권을 쥐죠. 예를 들어 파자마 입고 파리를 날아다니거나 아인슈타인과 카페에서 수다 떨기 같은 거요. 이걸 수면 마비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일부 용감한 혹은 약간 미친 사람들은 마비 중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며 이 경험을 꿈 탐험의 발사대처럼 사용합니다. 이들은 현실 점검, 꿈 일기 쓰기, 잠들기 전 의도 설정하기 같은 기술을 활용하죠. 마치 정신적 우주 유영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물론 모두가 꿈속에서 악마 돼지를 타고 화산을 질주하고 싶어 하진 않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두려움을 모험으로 바꾸는 아이디어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위험하냐고요? 꿈속에 내가 바지 안 입고 사무실 가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걸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파도 타기를 배워보는 건 어때요? 꿈이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느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부 사람들은 수면마비나 강렬한 꿈속에서 마치 다른 차원을 엿본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혹은 단지 자기 잠재의식이 지나치게 연극적인 의상을 입었을 뿐일지도요. 상상해보세요. 침대에서 깨어났는데 뭔가 조금 이상해요. 시계는 거꾸로 가고 고양이는 프랑스어를 하고 중력은 커피 타임을 가졌나 봐요. 이런 초현실적인 경험은 종종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현실은 어디까지이고 상상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 뇌가 장난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더 깊은 무언가에 살짝 닿은 걸까요? 존재론적 이스터 에그 찾기 같은 거요. 과학자들은 이걸 인면 환각, hypnagogic hallucinations이라 부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영혼의 여행이라 하고 이모는 수성의 역행 탓일 거라고 하겠죠. 어쨌든 이런 순간들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과 그 밑에 숨어 있는 것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죠. 그러니 다음번에 토스터가 인생 조언을 해주는 꿈을 꾼다면 일단 들어보세요. 아니면 최소한 심리치료사한테 얘기할 메모는 남겨두세요. 수면마비는 마치 당신의 내면의 두려움, 신념, 기억을 비추는 거울 같아요. 단지 극적인 조명과 으스스한 효과음이 추가된 버전으로요. 만약 당신이 공황 상태에 빠지면 뇌는 친절하게도 가슴 위에서 해석적 댄스를 추는 악마 그림자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한다면 그 그림자는 그냥 나쁜 아이디어처럼 벽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놀랍게도 더 무서울수록 환각은 더 강렬하고 기괴해집니다. 마치 당신의 잠재의식이 공포 영화 감독이 되기로 결심한 것처럼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한다는 건 괴물이 실제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 으스스한 연극의 감독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수면 마비 속의 악마에게 말도 걸어요. 야 그래, 오늘은 안 돼. 내일 아침 9시에 회의가 있어. 이상하게도 이런 태도가 효과가 있어요. 경험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할수록 그건 더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 다음번 침대에 얼어붙고 그림자가 다가올 때 심호흡 한 번 하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난 약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심야 심리 스릴러의 주연일 뿐이야. 팝콘은 선택사항.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면 마비라는 이상하고도 흥미진진한 롤러코스터 여행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림자, 악마, 불청객 꿈 방문자들을 다 겪고 나서 남는 진실은 진실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뇌의 오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 각성이며 또 어떤 이에게는 증조할머니 귀신의 저주받은 방문입니다. 과학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하죠. 우리는 아직 연구 중입니다. 영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입니다. 우린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 하지만 그 양극단 사이엔 바로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우시겠습니까? 일기를 쓰고 심호흡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은 안 돼 그림자씨라고 속삭이며 몸을 돌리시겠습니까? 틀린 답은 없습니다.
단, 분명히 초자연적 라인백커한테 눌리고 있으면서 없는 척하는 건 제외입니다. 핵심은 이 경험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것과 공존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웃어 넘기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왔다면 축하합니다. 과학과 마법이 만난 이 수면 마비 스릴러를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REM오류든 차원이동 포털이든 어떤 이야기를 믿을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진짜 힘이 있죠. 당신은 수면 마비가 그냥 어두운 방에서 혼자 식은땀을 흘리며 존재론적 공포에 휩싸여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헐리우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더 끔찍하게 만들어보자. 초대형 스크린과 서라운드 사운드로. 그래서 등장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Mary, The Nightmare, Veronica. 여기서 수면 마비는 주인공이고 관객인 당신은 다음 희생자입니다. 이 영화들은 실제 경험에서 모티브만 따오는 게 아니라 그 공포를 11배로 증폭시킵니다. 그림자 형상? 체크.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기? 체크. 영혼이 전자레인지에 돌려지는 듯한 이상한 윙윙 소리? 더블 체크. 이런 영화들이 그렇게 무서운 이유는 단순한 점프 스퀘어 때문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관객이 속삭였기 때문이죠. 잠깐만, 나도 저런 느낌이 있었어. 수면 장애를 영화 공포로 탈바꿈시키면서 감독들은 인간이 가장 깊이 느끼는 두려움 중 하나, 통제력을 잃는 것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침대에 갇혀 눈은 휘둥그레지고 몸은 얼어붙고 천장 위에 악마가 기어다니는 장면을 보게 되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3AM 트라우마가 팝콘과 함께 고급 연출된 버전으로 상영 중인 거죠. 당신은 공포 게임을 시작하며 이렇게 생각하죠. 얼마나 무섭겠어. 5분 뒤 당신의 가상 캐릭터는 침대에 마비된 차에 눈을 크게 뜨고 있고 그림자 같은 형상들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수면 마비 공포 게임의 비틀린 천재성에 Never Ending Nightmares나 Among the Sleeping 같은 게임들은 단순한 깜짝 놀람을 넘어서 수면 마비의 무력감을 그대로 체험하게 만듭니다. 괴물에게서 도망치는 대신 아예 도망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컨트롤러를 손에 쥔 채 게임 속 캐릭터가 거칠게 숨쉬며 공허를 응시하는 걸 지켜보는 겁니다. 이 게임들은 단순히 공포를 넘어서 좌절감까지 시뮬레이션하죠. 본능은 움직여 라고 외치지만 게임도 당신의 뇌도 화이팅, 친구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결과는 디지털 악몽, 마치 벼락치기 안 한 시험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느낌.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이걸 합니다. 왜냐고요? 아무래도 콘솔에게 멘탈로 한 대 맞는 게 요즘식 재미인 모양입니다. 잠 못 이루는 어느 밤, 당신은 레딧을 스크롤 하다가 No sleep 들어갑니다. 한 번 클릭, 또 한 번 클릭. 갑자기 유즈무들유실계의 이야기를 읽고 나니 복도가 귀신 들린 것 같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도 수상해 보입니다. 환영합니다. 크리피파스타의 세계. 여기서 수면 마비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플롯 트위스트입니다. 이 바이럴 공포 이야기들은 보통 어젯밤 내게 일어난 일이야 라는 말로 시작하며 진짜 과학과 악몽 연류를 기묘하게 섞어냅니다. 침대 끝에 서 있는 그림자, 보이지 않는 입에서 나오는 속삭임, 그리고 당연히 고전 명장면. 눈은 뜨였는데 몸은 못 움직이고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이 이야기들이 사실일까요? 글쎄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하지만 새벽 3시에 창틀이 삐걱거리면 당신의 뇌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바로 그게 마법입니다. 수면 마비는 완벽한 공포 배경이 됩니다. 공감되고 그럴듯하고 애매모호해서 결국 구글에 내 방에 귀신 들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스트레스인가요? 라고 검색하게 만듭니다. 스포일러, 둘 다입니다. 당신이 틱톡은 춤 챌린지랑 파스타 레시피뿐이라고 생각한 순간 등장한 것이 바로 하잔 슬리프 파라리시스 톡. 상상해보세요. 희미한 조명, 으스스한 바이올린 배경음,
그리고 젠지 내레이터가 속삭입니다. 그래서 눈을 떴는데 몸이 안 움직였어. 그리고 그걸 봤어. 이어지는 건 수면 마비 에피소드의 시네마틱한 재현, 공포 분장, 연기, 자막의 POV, 그림자 남자가 또 찾아옴까지. 이 미니 공포 모놀로그들은 진짜 경험의 연극적인 감각을 섞어 한밤중의 공포를 바이럴 콘텐츠로 바꿔놓습니다. 시청자 반은 소름 돋고 나머지 반은 나도 댓글을 달죠. 무섭고 공감되고 어쩐지 200만 조회수의 멜라토닌 젤리 스폰까지 달성합니다. 틱톡 세대는 침대에 못 박힌 공포를 장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큐멘터리 반, 유령 이야기 반, 인플루언서 영업 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든 그저 트렌드를 쫓는 것이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당신의 악몽조차도 콘텐츠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수면 마비에 그렇게 매료될까요? 간단합니다. 공포와 공감의 완벽한 조합이기 때문이죠. 이건 좀비나 고대 저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당신이 침대에 혼자 누워있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며 숨쉬지 않으며 구석에서 악마가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주 개인적인 공포입니다. 말 그대로 도망칠 수 없는 종류의 공포죠. 그래서 영화, 게임, 틱톡, 크리피파스타 모두 이걸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누구나 잠과 깨어남 사이에 그 오싹한 순간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이한 형체가 추가되면 바로 악몽 재료 완성. 게다가 이건 단지 무서운 게 아니라 공유하기도 쉽습니다. 당신은 그걸 포스팅하고 나도 그랬어라고 댓글을 달 수 있으며 그러면 공포스러운 경험이 곧 친구와의 공감 포인트로 바뀝니다. 이건 유령의 집이 필요 없는 공포 이야기입니다. 침대 하나와 나쁜 운만 있으면 충분하죠. 그리고 이 현상은 너무 보편적이어서 과학과 초자연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어떤 이에게는 REM 오류, 또 다른 이에게는 악마의 방문,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 모호함이 재미의 절반입니다. 공포는 옷장 2번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웃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시작하기에 안심이 드는 사실 하나.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적어도 한 번은 수면 마비를 경험했습니다. 이건 컬트가 아니라 군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어딘가에서 깨어났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뜻밖의 공포 이야기 주인공으로 구성된 놀랍도록 크고 엘리트한 클럽의 일원이 된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말하자면 수면 마비 팬클럽이 있었다면 아마 대부분의 인기 아이돌 팬덤보다 클 겁니다. 이 현상은 너무 흔해서 국경, 문화, 취침, 루틴까지 초월합니다. 당신이 베를린의 학생이든 로마의 제빵사든 프라하의 야행성이든 당신 또는 당신이 아는 누군가는 수면 마비 악마의 방문을 받았을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 악마는 편애하지 않아요. 누구나 공평하게 귀여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우주가 당신만 괴롭히는 것 같다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당신 옆집 사람도 괴롭힘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통은 함께하면 덜하다고 하잖아요. 렘 수면도 그렇답니다. 수면 마비는 당신을 죽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원초적인 공포를 가지고 장난치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하죠. 마치 뇌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가 완전히 무방비일 때 내가 던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게 뭘까? 그리고 뿅! 갑자기 당신은 마비되고 보이지 않고 고립된 채 구석에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세무조사보다 더 무섭게 지켜보고 있죠. 이건 침대 및 괴물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몸 안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통제력을 잃는 공포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리 지르고 싶다고요? 행운을 빌어요. 몸을 움직이고 싶다고요? 귀엽네요. 이건 마치 당신의 신경계가 연출한 심리 스릴러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에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버텨내요. 악마가 데려가지도 않았고 외계인이 납치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마의 땀, 천장을 향한 멍한 눈빛, 그리고 담요에 대한 갑작스러운 존경심만 남죠.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눈 깜빡이기랑 숨쉬기뿐이라면 그 두 가지조차 올림픽 금메달급 위협처럼 느껴지거든요. 두려움은 마치 환상의 마술사 같아요. 슬쩍 들어와서는 당신을 무력하게 느끼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증발해버려서 남은 건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베개를 끌어안고 있는 당신뿐이죠. 하지만 반전이 있어요. 일단 수면마비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오싹한 힘은 사라져버립니다. 상상해보세요. 다시 마비 상태에 누워있는데 이번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 또 왔네. 내 신경계 넷플릭스 버그야. 이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수면 부족일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미라처럼 등을 대고 낮잠 잘 때. 렘 수면 주기, 뇌와 몸의 오작동에 대해 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구석에 있던 악마는 그냥 이상한 가구 그림자로 보이게 되죠. 공포에서 호기심으로 전환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갑자기 당신의 뇌는 유령의 집이 아니라 과학 실험실이 되고 당신은 연구원이 되는 거예요. 관찰하면 할수록 덜 당황하고 덜 당황할수록 더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의 초능력이에요. 공포를 데이터로 바꾸는 힘. 잠은 단순히 뇌의 야간 근무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내면 세계로의 심해 다이빙이죠. 이상한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는 곳. 가끔은 수면 마비가 고장이 아니라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몸이 잠기고 그림자가 다가올 때 본능은 공포죠. 하지만 혹시 그게 공격이 아니라 초대장이라면요? 이봐,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라는 뇌의 외침일지도 몰라요. 스트레스를 무시하고 감정을 꽁꽁 숨기고 꿈은 지루한 회의처럼 스킵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 으스스한 순간은 악마로 변장한 잠재의식이 메가폰으로 외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무섭긴 하지만 묘하게 시적이죠. 침대 밑에서 나오는 괴물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나 좀 봐줘 하고 외치는 괴물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몸이 마비된 채 깨어난다면 심호흡, 물론 머릿속으로 하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밤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말을 걸고 싶어 하는 걸까? 왜냐하면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재회거든요. 자, 여기까지 왔네요. 이 이상하고 으스스하고 뜻밖에도 공감 가는 여정의 끝입니다. 어느 날 밤 팔다리가 돌처럼 굳고 그림자가 귀에 이상한 소리를 속삭이며 당신이 잠 속 공포 영화에 갇힌 느낌이 들더라도 너무 놀라진 마세요. 이제 그게 뭔지 알잖아요. 우리는 과학, 신화, 심리학, 그리고 수면 마비밈까지 함께 지나왔어요. 잠귀신도 만났고 내면의 나도 만났고 때론 처리되지 않은 감정이 유령 발레리나처럼 나타나기도 했죠. 그런데 봐요.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그 공포의 순간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뇌가 얼마나 강력하고 약간 오버스럽고 늦은 밤 장난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려주는 힌트죠. 다음에 또 찾아오면 머릿속으로 깊게 숨쉬고 정신 속으로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오랜 친구야. 얘기 좀 하자. 왜냐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이제 이해력, 유머 감각 한 스푼, 그리고 잠 전사들의 커뮤니티가 함께 있어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단지 조명이 꺼졌을 뿐. 잠시 동안요. 잘 자요. 용감한 몽중인.